네, 이 원자력 발전소 정비 업무의 외주 문제를 취재한 기획 이슈팀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네, 기획이슈팀입니다. 자, 이 원자력 발전소 정비 업체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새로 선정이 되는 건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네, 과거에는 이 정비 업무를 공기업인 한전 KPS라는 업체가 독점을 했었습니다. 예. 발전 정비를 독점하는 건 위험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죠. 그래서 정부가 민간 업체를 키워서 기술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90년대 초반부터 민간 정비 업체를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정비의 외주화가 시작이 됐고요. 민간 업체가 늘어난 1998년부터는 경쟁 입찰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정비 분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계측 제어 설비 분야는 3년마다 한 번씩 정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독점으로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요. 도입 취지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입찰 평가 기준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예. 이 취지는 기술 경쟁을 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라는 거였죠. 이 입찰 기준에 기술에 대한 배점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비를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고급 인력을 확보해서 점수를 얻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쉽겠죠. 예. 그렇다 보니 인력 배각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아야지 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특급, 고급 기술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고급 인력이 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경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이 기술력인 겁니다. 그냥 인원이. 진짜 용역인 겁니다. 용역. 입찰을 할 때마다 이 정비를 맡았던 사람들이 회사를 옮긴다. 그럼 그만둘 것이고요. 또 신입도 뽑게 될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면 결국에는 그 정비가 잘 될까? 안전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일단 정비하는 인력을 관리 감독하는 전문 인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신입이 오더라도 못할 일은 아니라고 이 전문가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일을 배우면 신입도 무난히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이 업계 직원들은 이 전문가가 말하는 충분한 훈련이라는 개념이 바로 경력이라면서 사실상 신입이 바로 투입되면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규 씨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경험이 쌓일수록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 3년마다 어느 업체가 용역을 따낼까 눈치를 보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런 경쟁은 반가운 일은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3년마다 이 업체가 어느 곳의 발전소에 일을 따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산을 가야 되나 경북을 가야 되나 충청을 가야 되나 이렇게 오가는 걸 고민하는 것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 고리원전에서는 직원들이 대부분 기존 업체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 업체가 바뀌면서 90%는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예. 이 특급이나 고급 기술자의 경우야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몸값을 올려서 이동하는 게 어찌 보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초급 정비 직원들은 이 떠돌이 생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눈치 작전을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야 될 점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정미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